여러분, 월세를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 이 월세를 팍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샅샅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꼭꼭 신청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이건 국가에서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대출이라서요,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도 웬만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자, 혜택을요 먼저 한번 샅샅이 살펴보자면요, 전세금 80에서 100% 사이에 한도 1억 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0%를 받으려면 집 주인이 직접 은행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고요, 융자가 껴있는 집은요 대출이 잘 안 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부분은 80%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건요, 금리가 1.2%라는 점. 와,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시상환이라서 나중에 집에서 나올 때 집주인에게 받은 돈을 은행에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4년 이후부터는 금리가 버팀목 전세대출과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2.5%에서 2.9%의 금리로 바뀌는 거죠. 신청 조건은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나이, 소득, 자산을 확인하세요. 중소, 중견 기업에 다니면서 한 달 이상 재직하여 한 달 이상 월급을 받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비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나와서 따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먼저 소속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이랑 주업종 코드 확인 자료를 회사에 요청해 받고,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인쇄를 해서 총 3가지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자, 이 대출은요,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5개의 은행에서만 취급하니까요, 이 중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받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그 다음 마음에 드는 방을 구해야 합니다. 보증금 2억 이하의 임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의 전세를 찾습니다. 자, 괜찮은 방을 찾았으면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특약사항에 건물로 인해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될 시 계약금 전액, 그러니까 중도금 포함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가끔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계약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잔금 일자를 체크합니다. 자, 잔금 일자는요, 입주 날짜와 맞추는 게 좋고요. 자, 대출 심사 기간도 고려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 시에 은행에 보증금의 5%를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전세 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계약서에 표기합니다. 자, 계약금은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바로 송금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임차 주택 등기부 등본을 줄 건데요, 그거 잘 챙겨 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계약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과정은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링크를 제가 한번 여기다 달아 놓을게요. 여기. 자, 대출 신청만 남았습니다. 은행 가기 전에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참 많죠? 위 서류는 발급한 지 한 달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은요, 회사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서류를 모두 챙겨 상담받았던 은행으로 다시 갑니다. 자, 대출 주의 사항을 모두 듣고요, 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1주에서 한 3주 정도 대출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은행에서 전화가 딱 올 거예요. 승인이 났다면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러 다시 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약정서와 기타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거든요. 자, 이때 대출 실행일에 이제 보증료와 인지세를 내야 된다고 알려줄 텐데요. 보증료는요, 주택공사에서 은행에 대신 보증을 서주는 비용입니다. 80% 대출 이용 시에 0.12%인데 대출 기간은 2년의 금액에 내야 되니까요. 곱하기 2를 해서 내야 되고요. 인지세는요, 재산에 관한 계약 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세는 집주인과 반반씩 내야 되는데 얼마인지 표로 한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확정 전화가 오면 보증금의 80%가 잔금일 날 집주인에게 입금이 됩니다. 계약할 때 잔금일과 입주 날짜를 맞췄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삿날 남은 보증금 15%를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는요, 새로운 집에 이사한 사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일인데요. 이것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됩니다. 자, 전입신고 완료 후에 한 달 내로 주민등록 등본을 다시 뽑아서 은행에 증거로 제출하면 이제는 진짜 끝입니다. 야,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정말 긴 과정이네요. 준비해야 될 서류도 정말 많고요. 역시 혜택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얼마 전에 이제 신혼부부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보니까 신혼부부 대출도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기본이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